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하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을 체크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오늘 시장부터 체크를 해보기 전에 오늘 무료 강연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8시에 제가 준비를 했고요. 제 유튜브 채널에서 열리니까요. 실시간으로 많이 오셔가지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지금 장에서 여러분들이 왜 추가 매수하면 안 되는지 등등등 여러가지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꼭 오셔가지고 좋은 이야기를 듣고 가시면 좋겠네요. 자, 일단 오늘 시장은요, 밑으로 밀려 내려갔다가 다시 오후장 들어가가지고 꼬리가 날리면서 올라오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꼬리 날리면서 올라갔다, 그러니까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전에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올라가고 있는 과정에서 밑으로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는 이런 변동이 있다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는 일단 먼저 힘이 좀 빠졌다라고 보는 게 좋아요. 반등의 힘이 좀 빠졌다라는 것은 여기서 쉬었다 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또는 역시 빠졌으니까 밑으로 밀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근데 보통은 여기서 쉬었다 가는 경우보다는 밑으로 밀리는 경우들이 조금 더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걸 맞추는 것이 전문가가 하는 일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요. 올라가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내려가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을 짜는 것이 해야 되는 일이겠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2500포인트 언저리까지는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가 나으니 지금 추가 매수하는 것은 옳지 않은 선택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만약 올라오게 되었을 때는 어디까지 올라갈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보통은 위쪽에서 횡보했던 구간의 아랫라인, 그러니까 저점 라인 때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을 기껏해야 2850 또는 2900 정도까지 올라오면은 바로 힘이 빠진다는 건데, 추가 매수 해놔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올 때 내 종목이 잘 올라가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지수가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안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올라왔지만 나는 추가 매수를 했고, 그리고 지수가 내려갈 때는 또다시 같이 내 종목도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는 올라오는 것 같아서 추가 매수 해놨더니 내 종목은 결국 올라오지도 않고 또 떨어지게 되니까 추가 매수한 자금까지 물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선 추가 매수 일단 안 하는 게 제일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는 올라오더라도 28,900까지니까는 저기까지 올라올 때 내 종목이 이상 급등이 나와준다면 잘 정리하고 빨리 매도를 해가지고 수익을 챙겨놓고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본전까지 올라오더라도 본전 정리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여기서 떨어질 위험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시장이 안정적이다라고 말하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밀렸을 때가 오히려 추매의 기회이기도 하고 뭔가 신규 매수의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이 기다리셨으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제 그런 과정에서도 오늘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분명 있습니다. 일단 좋은 종목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코드네이처라고 하는 기업과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과대 낙폭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빠져가지고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상한가 근접 종목으로는 일동홀딩스, 일동제약이 급등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그리고 EDGC, 수젠텍 이렇게 약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조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제넨바이오도 굉장히 폭락을 했었는데 괴로운 상황은 조금 지나가는 건지 일단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엄청나게 더 크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렇게까지 좋아할 부분은 아닌 것 같네요. 자, 그리고 CI테크라던가 스코넥이라고 하는 이런 기업들도 빠지고 있는데요. 사실 스코넥은 신규 상장주, 그리고 CI테크는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올라올 이유가 별로 없는 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떨어지는 게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모습이었다 생각을 하고요. 스코넥도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밀리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코드네이처가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요 급등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될까? 얘는 원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에너지 기술 개발에 1.2조 정도를 정부에서 투입하겠다, 그런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1.5조를 투입한다고 해가지고 이 회사의 재무가 적자에서 갑자기 흑자로 기적적으로 바뀔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결국 그냥 테마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마에 편승해서 뭔가 이제 수익을 좀 내보려고 이 지난 8월, 9월에 매수하셨던 분들이 지금 물려 계실 텐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보고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된다면 굉장히 큰 코 다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들고 계시는 분들이 탈출할 정도는 아직은 아니지만 신규로 들어가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점과, 일단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거래량은 45만 주, 그리고 매수 잔량이 43만 주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조금 더 상승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5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들고 계시는 분들이 손실이 좀 얼마가 났더라도 정리하시는 게 맞고, 신규로는 굳이 살 이유가 없는 기업이다 라고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자, 그리고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도 오늘 급등이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이건 스마트폰 카메라, 뭐 모듈 이런 거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쪽으로도 엮여 있긴 하지만 사실 뭐 윤석열 관련주로도 엮여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지율 이런 점 면에서도 좀 뭔가 특혜를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 뉴스로는 미국 국립암연구소 공동개발 코빅실 5 여기에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네요. 카메라 모듈이나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제약 냄새를 좀 풍기거나 다른 이슈 때문에 올라오는 기업들은 별로 좋지 않나요? 특히나 제가 여러분들께 자주 설명해드리고 있지만, 수출 기업들의 돈은 벌어도 수입 기업들은 인플레이션에서 굉장히 취약해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역시나 매출은 좀 증가했는데도 적자는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바로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기업들은 점점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투자하고 있는 것 자체가 조금 리스크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급등했던 기업을 갖고 있다, 그래서 다시 올라오겠지라고 생각하기에는, 지난번에는 테마가 있어서 올라왔지만 지금 이제 적자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테마가 있어도 지난 상승까지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기껏해야 3,500원짜리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건데, 빨리 정리하는 게 이것도 맞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거 안 사면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는데 자꾸 사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요거는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과대 낙폭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렇게까지 메리트 있는 기업 같아 보이지는 않으니까 이것도 정리 관점이 맞겠죠. 자, 그렇게 보니까 오늘 두 개의 급등주가 보여지는데, 개별 호재가 있는 기업이 아니고서는, 그것 개별 호재도 사실 엄청난 호재는 아니었고 그냥 너무 호재라 할 만한 것들이 없다 보니까 생긴 호재라고 할 만한, 이것도 호재냐? 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빼고 나면은 사실 이렇다 할 만한 포인트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투자하기에는 조금 섣부른 감이 있다, 그러니까 이른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시장이 지금 반등이 나가는데도 이 정도밖에 힘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구성 종목도 저거밖에 안 된다는 것은 또 밀릴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또 밀릴 수 있으니까요,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시고 그냥 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밀렸을 때 그럼 그렇지 하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든 지금 시장이 별로 뭐 그렇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시장은 아니에요.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 횡보를 하고 그리고 하락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사실 이 장세를 만나보신 분들은 깜짝 놀랄 수도 있겠지만요, 과거의 어떤 하락장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그렇게까지 뭐 극악무도하거나 상당히 나쁘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조금 더 기간이 길어졌다라는 거. 겨울은 겨울인데 한 3개월 만에 끝나는 겨울이 있으면은 한 5개월, 6개월 동안 지속되는 겨울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겨울은 겨울인데 긴 것뿐이더라, 별거 없더라 라는 정도니까요, 그렇게까지 겁먹을 필요까지도 없고, 여러분들이 준비만 잘 되어 있다면, 월동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은 무서울 게 없는 시장이다, 오히려 떨어지는 것을 좀 더 반겨도 되는 시장이다 라고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조정시 매수라고 하는 그런 여러가지 전문가들의 전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조정시 매수보다는 하락이 다 끝난 다음에 매수가 맞다 라고 생각하니까요,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쳐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지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